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중국이 1차적으로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삼성에 협력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이슈를 전해드린 바 있죠. 그 이후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중국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권력 2인자죠. 삼성 시안 공장에 방문해서 기술 협력을 한 번 더 부탁한 바 있죠. 중국이라는 세계 경제 2위의 거대한 나라의 권력설 2위가 한국 정부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일개 기업의 공장을 방문해서 부탁할 만큼 중국의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과 협력한 회사에 대해서 100% 인수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대차 이런 데를 유인하려는 그런 정책이었죠. 경제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적 요인과 그동안의 철저한 폐쇄적인 정책에 일관된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뉴스다라고 보이죠. 중국이 이번에는 유자의 산둥성 권력의 1인자를 필두로 산둥성 정부 대표단 무려 100명이 한 번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만약 그 전에 리커창 총리의 삼성 시안 공장 방문이나 삼성에 대한 기술력 협조 요청이라든지 삼성의 호의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그런 이런 배경들이 없었으면 조금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요 며칠간의 태도를 보면 이번 정부 대표단 100명의 방문은 한국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면서 최근 삼성도 중국에서의 마지막 휴대폰 공장을 폐쇄했죠. 인도, 베트남의 이런 이전 속도를 내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탈중국을 실현하고 있고 무역 분쟁 및 중국 내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번 대표단 100명의 파견을 통해서 한국에 소위 국어를 하는 것이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2월 9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한국과 산둥성의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라는 게 개최가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협력을 요청해서 개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백히 공식적으로 중국 산둥성 정부가 정경련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 자리를 제발 좀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중국의 의도가 명명백백하죠. 이는 시진핑의 최근 경제 개방에 대한 속도를 내는 맥락에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거세지는 이런 무역 압박에 글로벌 기업들의 이 탈중국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애플을 필두로 한 닌텐도 같은 회사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 내 생산 기지에 대한 이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실제로 이미 이전한 회사들도 많고요.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업의 신속한 설립이나 세금 및 수수료 인하 등 행정 승인 간소화 이런 정책 등을 내놓고 그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어떤 배려를 해주고 이런 정책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법제화 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계를 이끄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 한국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한국에 보내기에 이른 거죠.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 고위급 관료가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낸다는 것은 시진핑의 뜻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 아래 아무리 중국 내에서 권력 2인자, 3인자, 4, 5인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지 멋대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기는 힘들죠. 또한 이번 삼성의 휴대폰 공장 철수를 두고도 어쨌든 자신들의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철회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 없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물론 ODM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영향이 없긴 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거랑 약간 궤가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할 수도 있는데 품격 있는 퇴장이라면서 이례적인 평가를 쏟아냈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느끼는 바가 많은 게 실제로 최근 중국 상무부 국장급이 계속해서 중국 내 한국 회사들, 공장 등을 방문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묻고 있고 어려움에 대하여 한국 회사들이 말하면 빠른 피드백과 해결책 모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직원들이 그 상무부에서 상무부장급에게 어떻게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세세하게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공산당으로 올라가겠죠. 과거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하던 말던 오히려 제재만 가하고 방해만 하던, 그래가지고 현대차 뭐 이런 매출 같은 게 폭락했었잖아요. 그렇게 아주 안 좋은 태도로, 물론 뭐 사드에 대한 어떤 제재의 명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궤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공장을 쫓아내고 기술만 빼가려고 그러고 그런 태도를 일관하던 중국 정부에, 그때는 뭐 배부른 시절이었죠 중국이. 그때의 태도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결국 그럼 중국이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는 속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경제 개방이라는 측면도 명분으로서 존재하지만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 제시했던 반도체 자금률도 턱없이 부족하고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삼성이나 현대차나 물론 LG 디스플레이 정도의 투자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적인 중국 내에서의 투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달라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6% 경제 성장률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의 절대적인 반도체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히 기술 유출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없이 이번 기회를 중국 시장 점유율 확보만을 그런 달콤한 어떤 꿀만을 목적으로 두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물론 중국 시장 진출을 하고 저희가 과실을 먹어야겠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중국 소비 시장도 차지하지 못하고 기술만 뺏기는 과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두려워만 하고 과실을 놓치는 것도 바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에 대해 확실한 법적인 체계가 정비된 뒤에 중국과의 협력을 만약에라도 한다면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칼은 한국에게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런 성장률 둔화는 6%의 경제 성장률이 깨지는 그 수치만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분기 고정투자 증가율이 제조업 투자 등의 부진으로 5.4% 기록을 했죠. 이는 전분기 대비 무려 0.4% 하락한 수치이며 3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도 자동차 시장이 폭락세를 겪으면서 0.9% 하락한 7.6% 수준으로 내려왔죠. 산업생산 증가율도 0.6% 하락한 5%로 둔화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투자, 소비, 생산, 이 세 가지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측면이 모두 중국 내에서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럴수록 중국은 더욱 간절히 한국의 투자와 한국의 기술을 원할 것이다. 그런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만약에 딜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법적인 체계, 우리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진 완전한 딜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체제에 과거부터 자국 제일주의만을 추구하고 중국에서는 뭔가 도덕적인 그런 체계가 자신의 국가를 우선주의하게 1990년대부터 교육이 30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이 예전에 민주화 바람이 한번 불면서 그때 자신들의 독재 체제의 공산주의를 확립화하기 위해서 그런 자국이 최고다, 나라가 인민보다 나라가 우선이다, 그래야 그게 인민도 먹고 사는 길이다라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모든 국민이 하나의 중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육을 엄청 했거든요.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이런 말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인간성,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은 이런 정부의 지침이나 어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조금만 가시면 분명히 다시 태도를 돌변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결국에 법제화된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약속이 되고 말로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약속을 해놔야지 우리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공장에 거기 가도 거기에서 우리 기술의 보호가 약속된 뒤에 우리 공장이 가서 투자를 하고 중국의 소비 시장을 우리가 또 잠식해 나가고 거기에서의 과실을 따내고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중국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급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